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지난주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그 상승 폭에는 다소 차이가 느껴졌던 한 주였는데요. 나스닥은 3% 급등, 다우는 0.3% 올랐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상존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채 한도 타결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상승 추세를 보인 S&P 500과 나스닥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은 나스닥이 1.65%, 나스닥이 3%, S&P 500이 1.65%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하다 보니까 상승폭이 여전히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6월 1일이 X데이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협상 타결이 만약에 6월 1일까지 되지 않을 경우에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은 한 10%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에 있어서 만약에 X데이까지 협상 타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오죠. 아마 협상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타결이 안 될 거라는 가능성은 미미하다라고 판단하시기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지금이 현재 선물 매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데요. 70%나 2년간 급등을 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증시의 공매도 상황이라든지 또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롱숏 비율이라고 해서 그만큼 롱의 비율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CDS 금리라든지 등등 보시면은 많은 이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CDS는 180bps 정도 되고요. 또 1, 2개월 금리는 5.6%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 위험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많은 리스크를 반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난주 중도로 알려진 연준 위원까지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 강경 매파 분위기가 만연한데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7%까지 상승을 한 가운데 또 파월 의장은 주말 사이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거든요. 네. 본부장님께서도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을 좀 예상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거의 40%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떨어졌고요. 한번 보시면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83% 가까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5.0에서 5.25%죠. 아마도 향후 2년 동안의 이 기준금리는 3.5% 수준으로 인하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인 하락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이죠. 파웰 의장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근원 서비스 CPI가 지금 0.1% 전달 대비 상승을 했어요. 이건 뭐 거의 다 잡힌 거죠.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주거비입니다. 보시면 여전히 0.4% 상승을 하면서 전달 대비해서 곱하기 12 했었을 때 5%의 상승률입니다. 여전히 높은 숫자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이 8%가 넘는 상승률이거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1년 사이에 최소한 5%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자체는 아마 3% 수준으로 향후 안정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5월 달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을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과거에 1995년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S&P 500은 78% 상승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2005년에도 마찬가지로 32%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도 보시면 48%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마지막으로 올리고 앞으로 좀 떨어뜨릴 거다라고 예측을 하신다면은 향후에 아마 30%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가 30% 이상 오를 거고 나스닥은 또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 연중 최고점을 기록한 나스닥에 대해서 관심도를 계속하게 높게 좀 둬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건데 네.
본부장님 여전히 성장주에 대해서 매력도를 높게 두시고 있는 가운데 네. 뭐 매주 이 시간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네네. 여전히 채권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는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금리가 3.3%까지 내려갔었을 때 계속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 벌써 3.7%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오히려 좀 많이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6대4 전략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 60%, 채권 40%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채권 비중을 20%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구간이 계속 유지가 될 때는요. 보통 6대4 전략의 연간 수익률이 1.5%로 급락을 하고요. 또 연동 변동성이 12.5%나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채권에 대한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기적인 금리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 3%대에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간 3%의 수익률로서 예상을 하시고 채권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현재 선진국 투자에 있어서는 미국 증시에선 상대적으로 나스닥의 매력도가 높고 여기다 국가별로 지금 따져봤을 때는 유럽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다고 판단을 하신다고요? 네. 자, 전체적인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매력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진국의 매력도를 보시면은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나스닥 1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유로스탁스 50도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데 전체 평균 7% 대비해서 다들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니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신흥국을 한번 보시면은 더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오고요. 보시면 상해 종합이라든지 한국 코스피, 코스닥, 베트남 비엔 지수라든지 다 16% 이상, 전체 평균 17%니까 선진국 대비해서 2배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선진국 65%, 신흥국 35% 이 전략은 계속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은 나스닥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에 아직 지금 이 8월 달 고점을 뚫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연말까지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많이 간다면 2012년 3월 고점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100인데요. 그만큼 대형 기술주의 매력도가 높은데 지금 이미 8월 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월 고점까지도 충분히 아마 연말에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포인트니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요의주시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나스닥 100 지수 15,500포인트 도달도 좀 기대를 해봄직하다라고 긍정적인 의견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업종별 매력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미국 대형 기술주 IT 업종에 대한 초점이 여전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신재생은 그럼 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아마 신재생 에너지도 매력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업종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IT,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습니다. 4월까지는 대형 기술주와 바이오 헬스케어만 오르고 이 세 개의 업종은 못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5월 달에 들어서는 반도체가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기차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반기에 신재생 에너지는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대형 기술주가 정말 핫합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제가 1995년 2월 달에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 S&P 500이 78% 올랐고요. 그 기간 동안에 또 나스닥은 170%나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3년 구간 동안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었고요. 이번에는 AI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빅테크의 상승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는 적절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난화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은 뭐 필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이 업종이 계속적으로 좀 수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되돌아가서 대형 기술주에 있어서 왜 우리가 지금 여전히 그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대형 기술주의 매출 증가율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에 2013년, 19년 이때가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보시면 매출 증가율이 15%나 됐고 S&P 500 평균은 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S&P 500 여전히 4%인데 메가캡 같은 경우에는 9%의 상승률이니까 훨씬 높게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의 아웃퍼포먼스 초과 수익률은 아니라도 굉장히 높은 초과 수익률을 보여주는 구간이 향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PER을 봤었을 때 대형 기술주가 S&P 500 대비해서 가장 높게 올라갔었죠. 네. 그랬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네. 1.5배 정도 수준이 되면 딱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기술주 안에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뽑아보면은 AMD, 테슬라, 퀄컴, 인텔 등이 올라오고요. 그 밑에 또 엔비디아도 올라오고 줌 비디오, 애플 등등이 있습니다.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세일즈포스, 아마존, 메타 보시면 상승 여력이 한 40% 정도 되잖아요. 이건 S&P 500보다 한 2배 이상. 매력도이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아까 나스닥보다도 더 매력이 있게 나타납니다.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전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것을 이제 한국에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도 대표적인 종목들로 뽑아봤었을 때 이런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한화, 현대에너지솔루션,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전자, 하나솔루션. 보시면은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 중에서는 LG전자가 들어갔고요. 그 이외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가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200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2022년 1월 전고점이었던 4,006포인트, 4,060포인트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 AMD,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골라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포트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